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10억 한번 모아보고 싶다. 솔직히 요즘 서울 아파트 값만 봐도 10억이라는 돈이 예전만큼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죠? 오늘은 이 10억 모으기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10억 모으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막연하게 1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해서 내가 과연 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저축만으로 10억 모으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달 100만원씩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억 원을 모으는데 무려 8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83년을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월급의 중위값인 113만 5천 원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73년이 걸린대요. 심지어 지금처럼 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3%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다고 해도 약 3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OKKY 커뮤니티 한 분은 맞벌이를 통해 2001년에 1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11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이뤄낸 성과죠. 이분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없이 오직 저축만으로 이 금액을 달성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또 더스쿠프에서는 월 500만 원을 버는 34세 직장인이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저축만으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우리의 10억 모으기 목표에 속도를 붙여볼까요? 바로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10억 모으기 목표 달성에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데요. 투자는 마법이 아니지만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벌 수 있지? 하는 수익률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1억 원에서 시작해서 연 12%의 수익률로 투자할 경우 10년 안에 10억 원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억 만들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1억 원을 초기 투자하고 매월 5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면서 연 12%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면 약 16.8년이 걸린다고 해요. 여전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시드머니와 전략에 따라 기간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천만 원을 가지고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려면 연평균 약 28%의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쉬운 수익률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4천만 원을 초기 자본으로 시작해서 매달 40만 원을 투자하고 연 25%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면 10년 안에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억을 투자하고 매년 29%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매월 600만 원씩 저축하면 6년 안에 10억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수익률과 꾸준함, 그리고 시드머니입니다. 그럼 우리의 10억 모으기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떤 전략들을 구사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입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벌이든 부업이든 창업이든 어떻게든 들어오는 돈의 양을 늘려야 저축액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월 100만 원 저축하는 것과 200만 원 저축하는 것의 차이는 10억 모으기 기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부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둘째, 복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복리는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10억 모으기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적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똑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자산 배분은 정말 중요해요.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예적금이나 ETF 분산 투자, 공모주 청약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국내외 우량주나 가치주 투자 테마 ETF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나 사업화를 통해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각 투자 기간과 목적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실행하는 거예요. 투자의 종류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갈 것인가가 10억 모으기 성공의 키워드가 됩니다. 넷째, 경험의 복리를 쌓아야 합니다. 투자 경험을 통해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결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거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재무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혼자서 세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를 찾듯이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률과 투자 리스크, 그리고 개인의 상황입니다. 우선 물가 상승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10억 원과 10년 뒤의 10억 원은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목표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10억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뒤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법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불변의 진리예요. 제가 묻지마 투자를 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소득 수준, 지출 습관, 투자, 성향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나만의 10억 모으기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10억 모으기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억 모으기라는 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개인의 노력과 투자 전략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저축만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재테크 전략을 활용하면 목표 달성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10억 모으기 성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이런 후회는 이제 그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갑바, 즉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요.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거예요.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10억 모으기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통해 10억 모으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통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이 10억 모으기 성공의 동력이 될 거예요. 셋째,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필요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10억 모으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리스펙합니다.